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증시가 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급등, 급락. 예. 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어, 나스닥 전체가 분위기 좋구나 하고 쫙 올라갔는데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여기다 찬물을 끼얹어 버렸고 그 상승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반락, 예,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전일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 상당히 큰 하락을 했는데요. 엇갈린 미국 고용 신호, 복잡해진 연준셈법. 네. 자, 그 이게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11만 9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요. 예, 크게 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이거를 이렇게 내리려면은 고용이 나빠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 나빠지니까 그 핑계로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는데 고용이 지금 뭐랄까 좀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규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증가를 했는데 전망치의 2배가 넘는데 네. 어, 다만 7월하고 8월 모두 합쳐 3만 3천 개 일자리가 하향 수정됐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통계가 이제 제때제때 나오지 않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이게 9월 달 거예요. 실업률은 4.4%로 시장 전망치 4.3%를 웃돌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너무 이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까지 내릴 일인가? 예. 자, 나스닥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고용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밀릴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다 깨고 뭐 이렇게까지 이거 내릴 일인가? 예. 장중 내내 내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고 분위기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그걸 보고 가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고점에 몰려버리는 이런 사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가서 이게 매수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매수를 하면 그 즉시 몰려버리게 된다 이거죠. 여기도 매수하면 이렇게 몰려버리게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장이 더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볼 때 보면은 추세가 길어지다 보면은 어 이제 좀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심리, 생각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관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요 올 초에도 보셨겠지만 상승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이제 적응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다들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하락이고 저가 매수 기회고 왜냐하면 계속 그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예상이 맞아 들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저가 매수 기회다 하고 매수했는데 이게 못 간다 그러면은 인제 큰 인제 손실의 사태가 인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긴 추세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 나름 뭐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다들 이코노미스트가 되는 거죠. 경제 전문가가 되는 건데 어 예전에 제가 주식 공부할 때 그 어떤 책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경제 전문가가 되려 하지 마라."
예. 왜냐면 그냥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거죠. 예. 자꾸 이제 경제 전문가가 되려 하고 막 거시적인 뭐 실업률이니 뭐니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경제 전문가들도 뭐 경제학자들도 사실 예측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격의 움직임, 추세의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해서 가격 움직임을 분석을 해보자. 뭐 이런 걸로 갈 수는 있단 말이죠. 음.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비하하자는 건 아닌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동네에서 뭐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다들 그냥 자기 일, 예를 들면 뭐 동네 이발사 아저씨, 예, 뭐 미용실 사장님, 예, 뭐 많잖아요 직업. 근데 다들 보면은 그냥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런 보통의 분들이 다들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예, 여기서 막 금리 전망 이렇게 뭐 예측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전망을 이제 자꾸만 하고 그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아, 내년에 어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도 그 주가 방향성이 바뀌어도 그 방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미래 전망에 계속 매달리면서 아, 그래도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떨어져도 다시 반등할 것 같은데 내년에 경제 전망이 어떠니까 어, 이걸 갖다가 손절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보자. 근데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됐다고 뭐 손절하자고 뭐 그런 얘기를 결정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때그때 경제 전망 예측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 나름 그 매매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난 어떨 때 그러니까 내가 상방으로 예측을 했지만 내 예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나는 내 포지션을 포기한다, 정리한다, 손절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게 되면은 쭉쭉 끌려 내려와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예측을 하시더라도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항상 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내려갈 거다 생각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숏을 쳤던 분들이 어떤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셔야겠죠. 근데 이 가이드라인, 손절 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갈 거야. 이것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나는 매매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예측하다 보면은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예측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 내가 어떤 이제 매매 포지션을 잡았을 때 그게 또 어느 정도 좀 맞아야겠죠. 예.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제도 제가 그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다. 오케이, 뭐 됐고, 예. 자, 그 다음은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고용지표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게 하락으로 반영이 됐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넥스트.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 이제 그때그때 어떤 뉴스에 따라서 살짝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여 가긴 하는데 결국에는 수급의 논리. 이 그러니까 이건 큰 전제가 있고요.
그 안에 소규모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전제, 이거는 놔두고 요 소규모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이 어떤 상태인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예.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한가? 예. 그리고 그 어떤 이 지형 지물이라고 할까? 이 상황. 예. 아무래도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예. 매수는 이제 수요죠. 예. 근데 상승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은 아주 많은 상태죠. 그래서 주식의 공급, 매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매수는 세게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이제 뒷자리 여기 있다. 이럴 때는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지 않는 한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3월부터 쭉 이어져서 매수들은 굉장히 많이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매도를 때릴 수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현금들, 이 수요, 현금들은 그렇게 아직 이렇게 이 추세를 다시 꺾어 올릴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음. 그래서 지금 수급 차원에서 봤을 때 대거 현금이 들어와서 이걸 한 단계 또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이제 그 밤에 그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서 그동안 좀 하락을 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나 했더니 찬물을 탁 끼얹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하방이 위험해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심리적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때마침 이 호재가 나오면서 돌파를 시켜주면서 이게 잘 나왔는데 이게 그 주식책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그 패턴이에요. 패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요럴 때도 요 양봉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분봉에서 나왔던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게. 근데 참 주식을 하다 보면은 희한한 게 뭐냐면 주가가 어떤 패턴대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딱 그때 맞춰서 때마침 어떤 뉴스들이 자꾸 터져요. 그래서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 패턴 때문에 그런 뉴스가 터지는 건지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근데 가다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SNS에서 심한 말싸움을 했던 이제 크게 폭락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게 주가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그다음에 여기서 폭락이 잘 나오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당시에는 잘하면 계속 갈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패턴상으로 보면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서는 폭락이 나온다.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뭐 때문에 폭락이 나올지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SNS에서 막 싸움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패턴상에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렴되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요때도 패턴상으로 교과서상으로는 올라간다고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올라갈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대량 매수할 줄은 몰랐죠. 절대. 상상은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주가는 대체적으로 패턴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할지 무슨 일이 터질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엔비디아 실적 좋아가지고 분위기 좋네 하고 이제 장 초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에 이렇게까지 반영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예. 좀 이거 좀 너무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근데 패턴상으로는 이런 일이 잘 나타나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방향 흐름대로 간다면은 추가 하락의 대비를 패턴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추가 하락을 한다. 이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참 말씀드리기 좀 이렇게 좀 뭐한 게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 패턴대로 하자면은 275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을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예. 그래서 패턴대로 하면은 275까지 하락이고, 근데 이제 주식 그 패턴이라는 것은 꼭 패턴의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패턴 믿고 매매하다가 패턴에 속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내 패턴대로 가다가 막상 내가 실제 매매를 하는 그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도박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프로 도박사들은 이제 이런 패턴에 대한 이런 것을 성격을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뭐랄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까? 예. 그러니까 내내 그렇게 맞다가 예. 그러니까 뭐 룰렛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홀수가 99번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100번째 판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배팅하겠습니까? 홀수가 한 번 더 나온다? 아니다. 어떻게 세상에 99번 연속 홀수가 나올 수가 있냐? 이번에는 바뀔 것이다. 하면서 짝수에 배팅을 하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패턴의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패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이제 99번 연속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패턴 사전에서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해야 될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배팅한다든가. 예.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주가의 역사는 결국에는 패턴대로 움직였다. 자,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아주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해서 뭐 패턴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매매 성격을 이해하고 나는 어떤 종류의 매매를 하고 있다. 어떤 분은 이제 경제 예측이나 회사를 분석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 이런 것을 예측한다거나 결국에는 다 예측이에요. 예. 장기 투자도 예측이고 이게 10년 후에 10배 갈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무기가 그거란 말이죠. 예. 그럼 내 매매 전략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자신의 매매 전략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야겠죠. 자, 감사합니다.